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영 교육관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접하지 않는 장기 전세와 혼합주택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전세는 오세훈 시장의 1기 임기가 시작한 2006년 당시 핵심 정책이었고, 혼합주택은 처음 화두를 던졌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혼합주택의 공급과 구성 과정에서 놓친 것,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현실 등을 공유하면서 국토부에 개정한 공공주택관리법과 관련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장기 전세를 알게 됐을 때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브랜드 마케팅도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우선 오늘 시정 질문의 시작은 주민 제보였음을 밝힙니다. 얼마 전부터 장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잘못한 것 아니냐 물으니 자신이 더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며칠 후 다음의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보이십니까? 도배해준다는 안내문 보고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 이제 저런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문자에서 말하는 SH 상담원은 주거안심 종합센터를 말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월세 전환 시 납부할 보증금과 월세 금액까지 담겨 있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 의원님과 전문위원실 등 여러 곳에 자문을 구했지만 하나같이 들어본 적이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마침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SH 서울주택동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제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세 가지 시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하나는 법률적 관점이고, 둘은 도덕적 관점이며, 마지막은 입주민 보호의 관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연일 이어지는 시정 질문과 함께 12구 참사 수습으로 애쓰시는 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장기 전세 시프트 잘 아시죠? 네. 오 시장님 재임 시절인 2007년부터 공급 및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었고 좋은 평가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기 전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리라 그런 좀 짐작이 되는데요. 잠시 소회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회요? 장기 전세에 대한. 네. 사실 13, 14년 전에 모두들 집을 어떤 자산 형성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집은 사는 곳으로 족하다 하는 철학을 시정에 접목하고자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러자면 그때까지 있었던 그 자가 소유 형태와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만 제공되던 임대주택의 중간 그 어떤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월 월세를 내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분들에게는 차라리 한목에 좀 싼 전세를 드는 것이 굉장히 크게 경제적으로 주거비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정책을 시행했던 목표는 너무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경제적 취약계층만 임대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난의 상징인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때 이제 소셜 믹스를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런 어떤 낙인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느냐, 그러자면
조금 고급화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산층 이하라면 누구라도 재테크, 다시 말해서 자산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거를 주거로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주거를 공급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당시에 장기 전세주택을 구상하게 됐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우리 시장님 중점 사업이었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그 철학과 비전이 아직도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소회 잘 들었고요. 아, 그런데 시장님, 저 화면 속 문자 내용이요. 혹시 보고 받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법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고 장기전세주택도 보이네요. 하단 박스를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것으로 장기전세와 건축 재원 구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전세를 처음 공급하던 2007년에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장기전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주거 유형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장기전세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법제화된 것은 첫 공급보다 늦은 2009년 3월입니다. 시행은 같은 해 6월이었고요. 자, 시장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 장기전세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은 못하고요. 이번에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고 생각을 다시 되살려 봤는데, 당시에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아마 법에 근거 없이 일하는 거는 굉장히 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중앙정부의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 해석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 자격 요건에만 맞다면 전세 형태로 전환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회신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사업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주택속진실장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걸 본 의원도 기억을 합니다. 자,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의문이 장기전세 공급계획 2006년 수립했는데 어떻게 봐도 다음 해인 2007년부터 공급했지? 이게 갑자기 불현듯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법제화되기 전에 공급을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근데 아무리 시장의 핵심 정책이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을 신천하고 공급한다.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마땅히 선제돼야 할 법적인,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부합한다라고 혹시 보십니까? 예, 아마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장기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발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속된 표현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신바람이 났었을 거고요. 이걸 좀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 장기전세 공급하기 전에 이제 법적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본 의원이 좀 살펴보니 2007년 지금은 국토부고 당시에는 건교부였죠. 예, 현행법령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회신받은 그 내용, 그 본 의원도 확인했고, 예, 좀 숙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회신서의 질문 내용을 보면 평형별 입주자 자격 기준이 현행이 이러이러하니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의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완화 건의라고 되어 있었어요. 즉 건교부에 조속히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지 제도 즉 법령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건교부 건의 내용 외에 장기전세주택 전환에 따른 건설 비율 적정성 검토가 좀 담겨 있고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상호 전환 시 주택가격에서 기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 내용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교부의 질의 회신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그걸 뭐 자세하게 연구를 한 게 아니라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때 지금 이 보고한 바대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포함된 그 국민 임대 승인 물량 1926호에 대해서 2007년 당시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기준을 적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 내용은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였고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 세대주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임대료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건교부 그 번호는 아마 4243호 2007년 4월 15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하고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신문이 법제화되지 않은 장기 전세를 공급하는 근거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살펴봤는데요. 그 위 내용이 담긴 장기 전세 주택 공급 및 브랜드 마케팅 계획 방침서를 보고 제가 좀 당황했던 것이 시책 실현을 위한 법제화 그리고 어떤 그 의회 동의를 얻거나 조례 제정 등에 대한 고민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하고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연도별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공급 현황입니다. 파란색으로 채워진 부분이 오 시장님 재임 시절 공급한 장기전세 현황이죠. 다시 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5월 수신자가 SH공사 사장인 서울특별시장에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장기전세 주택 공급 및 브랜드 마케팅 계획 및 추진 상황 보고 관련인데요. 근거가 부시장 방침 제150호입니다. 내용을 더 보면 우리시 장기전세 주택 공급 및 브랜드 마케팅 계획이 부침과 같이 수립되어 알려드리니 적극 추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이 역시 근거는 서울시 부시장 방침입니다.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근데 내용을 보면 브랜드 공모 이벤트 및 선정 계획, 서울시와 SH 그리고 대행기획사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 기자 간담회, 홍보대사 임명, 온라인 이벤트,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및 TV 프로그램, PPL 광고, 홍보 로드쇼, TV 공익 광고 및 케이블 TV 광고, UCC 공모 및 제작, 홍보대사 임명 등 참 다양하고 많은 이벤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함께 살피던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입니다. 서울시 마크만 지으면 어디 선거 캠프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고 그 정도로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오늘 오전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유럽 출장 계획서에 뛰어남을 거론하시는 걸 보니까 시장님의 브랜드 마케팅 능력은 이때부터 오랜 시간 좀 이렇게 누적되고 쌓여 오셨다. 남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본의원도 하게 됐습니다. 자, 시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케팅 전략을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실력들이 출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우리 서울시 시장님을 공무원들이 잘 따르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 일을 잘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시장님. 우리 부시장님과 SH공사 사장님의 방침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창의적인 행정 아닐까요?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 기억하진 못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률의 규정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법과 조례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정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이니까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서 기부 및 보조 공금은 언제 지출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원한다고 지출하거나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처럼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조례가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1월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법제화되기 전인 2007년부터 공급된 장기전세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국민임대주택은 국고 보조로 건설됩니다. 장기전세의 경우 전액 12로 건설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법과 조례에 없는 경우 시장 마음대로 재정 투입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칙 조항 규정도 있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국고 보조로 건설한 국민임대에 법적 근거 없는 장기 전세를 공급한 게 됐어요. 선의였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 사안이 국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지방재정법에는 2007년 장기전세주택 도입 당시 지방재정법에는 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아, 그렇습니까? 동단서 조항은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 시에 최초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저희가 이게 워낙 과거의 일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찾다 보니 이게 언제 이 법이 바뀌었는지 찾고 비교하는 게 사실 본의원도 좀 힘들긴 했었어요. 지금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예, 저도 다시 한번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어떤 궁금증에서 이 시정 질문이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금 등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에 대한 고민. 장기전세를 공급하기 시작한 2007년보다 한참 뒤인 2015년에 조례가 발의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했지? 이런 고민이 사실은 아마 그 2015년의 그 변화는 2014년도에 있었던 단서조항 신설 때문에 생긴 걸 겁니다. 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 네. 설명을 들어보니 본의원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보 문자처럼 지금 장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59제곱미터에 한해서지만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보고를 받고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요. 그 보고를 상세히 듣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명확해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택에 장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는 게 목적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 변화라면 아니요. 시장님,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요. 예. 왜 지금 장기전세로 공급했던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공급했는데 다시 국민임대로 재전환하는지 알고 계시냐?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국민임대든 장기전세주택이든 간에 그 자격 기준이 일정 재산 상태 이하의 분들이라면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국민임대든 장기전세든 실용적인 의미에서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우리 그 말씀을 시장님은 좀 드리는 철학적인 접근하셨으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이 제정이 되면서 국민임대 입주 자격으로 장기전세를 공급한 전환분에 그전에 없었던 2억 2,800만 원이라는 자산기준 가액이 적용받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에 장기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이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장기전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이 적용이 되니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충격을 받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을 다시 또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데 깊이 따져보면 두 시행 모두 근거가 뭐 사장 방침, 부시장 방침 뭐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게서 본의원은 또 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59제곱미터 중에 퇴거 세대로 인해서 공가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국민임대, 즉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고 이 얘기가 쌓여서 본 의원 귀에 이렇게 들어오고 문자로 받고 근데 이렇게 된 의원님,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그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전세가 월세가 되고 월세가 전세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전세가 반전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시장님, 그 입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입주민들의 생각은, 그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은 이거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문자에서 보여드린 금액을 전액 보면, 다 월세로 간 건 없다는 것.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월세의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입주민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시장님, 시장님의 1, 2기 재임 기간이 2006년 7월부터 11년 11월까지 있는데요.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공급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아마 제 기억하시기. 임기 중에 한 3만 가구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전체는 그런데요. 그 중에, 그러니까 18,780,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수치는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로 돌린 케이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치는 전체 수치고요. 네. 18,780호가 공급이 됐는데 그중에 58.2%에 해당하는 1,926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요, 시장님, 삶이 더 팍팍하고 어려운 시민한테 공급해야 될 국민임대가 좀 법적 근거가 희미한 그런 근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표 장기전세로 포장돼서 공급됐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제도 도입 초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장기전세주택이 아까 처음에 소회를 말씀해달라고 그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중산층 이하의 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게 어떤 가난의 대명사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부분은 판단을 저도 했고요. 공감합니다. 저는 네. 장기전세 주택은 임대주택과 조금 다르게 주거사달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장기전세 주택의 역할이고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예. 시장님,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도덕적인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표는 장기전세 국민임대 전용 면적별 재고 현황입니다. 이 표를 왜 공유를 하냐면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민임대주택은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작아요. 근데 반면 장기전세는 중산층용이라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국민임대주택 중에 85제곱미터 40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나마 지금 59제곱이 가장 넓은 면적인데 이게 장기전세로 공급되는 바람에 좀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공급 기회를 좀 놓쳤다. 본의원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전세가 우리 시장님의 대표 정책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그 정책을 우리 요즘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엔 조금 다른 표현이었겠지만 또 그런 또 모습의 일종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이 변질이 됐고 대형 평수가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필요자한테 불이익을 드린 모습도 좀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의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본의 아니었을지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 일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발생을 했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요거는 좀 우리 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할 계획이긴 하지만 짧게 좀 거론하고 지나갈 내용이라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 중에서 대형 평수가 리츠로 전환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전 예, 예. 시장님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취임하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 대형 평수에 대한 국민적인 좀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대형 평수에 이렇게 뭐 서민이라고 들어가는데 조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싼 전세 보증금을 그들이 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께서.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장기전세가 정책적으로 정말 우수하고 성공적이라면 이 국민임대주택의 대표 상품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공급한 장기전세 중에서 대형 평수는 리츠화되고 있고 전형은 지금처럼 이렇게 59제곱미터가 다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에 적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굳이 질문하신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듣고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좀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주거 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형 평수들이 강남에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일부러 지은 게 아니라 기부 체납받은 거. 예, 아시다시피 기부 체납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우리 자료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자치구별 장기전세주택 공급 현황인데요. 보시는 대로 2021년 이 자료가 2021년 감사원에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간 정기감사 중에 나온 그 감사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독특한 특징이 좀 보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은데 장기전세 공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봉, 종로, 중구, 용산은 공급률이 제로예요. 물론 뭐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부족하다 보니 이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도봉과 용산은 조금 좀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50가구 미만으로 공급된 곳은 관악구 2가구 비롯해서 동대문, 서대문, 영등포, 강북, 광진구입니다. 좀 뭔가 기이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제 오늘 화두가 장기 전세 주택이다 보니까 분포를 저렇게 놓고 보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취임 이후에 임대주택 고품질화를 선언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 재건축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을 굉장히 지금 늘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의 바탕이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이나 다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한. 예.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뭐 이견이 네, 있을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장기전세주택 내에서도 균형을 맞춰라. 그렇게 하면 뭐 그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임대주택 많이 늘리면서, 그리고 그것도 평형도 늘리고 공급 물량도 늘리면서 장기전세주택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늘릴 수 있는 옵션을 늘린다면 그게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 저도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법한 절차대로 하자는 얘기죠.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역시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 중에 장기전세주택 중 고가 아파트 현황입니다. 매매가가 20억이에요. 전세가가 10억 이상인 고가 아파트를 시가 50%의 장기전세에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한 장기전세주택 80제곱미터의 경우 최고 실거래가가 현재 19억입니다. 전세는 14억 5천인데 시세의 27.6%. 우리 보통 장기전세 시세의 7, 80% 공급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왜 27.6%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4억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소득 수준이요, 놀랍습니다. 이곳에 거주 중인 법무법인 땡땡의 대표 변호사가 2019년 이자 배당 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냐면요. 본인 1억 5억, 배우자 1억 3천, 자녀 1억 1천 등 가구 합산 3억 9천을 신고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의원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런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하나 골랐을 뿐이지요. 이 수치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죠. 그거를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 이게 재원이 전액 10이에요. 장기전세 주택은. 근데 이런 고액 자산가가 거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박 시장님 시절에 시민들이 이런 걸 알고 반감이 커져서 그래서 장기전세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세 주택 입주 자격이 지금도 면적에 따라 평균 소득 10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기준들이 있는데 당시에요. 이게 그때 좀 미비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주택자기만 해도 공급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SH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 4월 25일자 장지 68단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2008년 9월 26일 장기전세 자녀공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봤더니 당시 공급 기준을 보면 84제곱미터가 사실상 무주택 세대주면 입주가 가능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브랜드 마케팅을 우리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를 동일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70% 이하에게 공급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조금 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전 사실 지금 이 현상이 우리 시장님이 꿈꾸고 기대했던 장기전세의 현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세월이 흐르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 제도의 본질이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시장님도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그런 거는 들어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런 고액자산가와 소득이 있는 입주자들이 입주 당시에 나 문제 없었어. 나 자격돼서 입주했어. 20년 다 채울래. 이러면은 우리 이분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장치가 있는데요, 그건. 그래요? 그러면 그 장치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쭉 하다 보니 이게 어쨌든 제가 지금 쭉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2021년 4월 감사원이 실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는 정기감사였어요. 근데 소관기관 그리고 조치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세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시세 50% 장기 전세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1년 이자 배당 소득이 상당히 고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언급을 하면서 장기 전세주택이 총 자산의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SH 서울시에서 모두 다 심도 있게 살피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2007년부터 법령보다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급하게 장기전세를 공급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2021년까지 장기전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근거를 국토교통부 당시 건교부에서 제시해서 그거를 믿고 시작했는데 사실 그 건교부에서 장기전세 현황을 이렇게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장기전세 공급 당시 건교부에 질의한 그 질의문 및 회신문 그러니까 그 방침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걸 좀 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오전에 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 시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조직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시장님 공약과 실천을 위해서 좀 우리 법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좀 우선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좀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SH공사와 서울시가 좀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조직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신 건 아닌가 좀 이런 아쉬움이 좀 솔직히 남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도덕적 관점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다시 좀 주제를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8월에 싱가포르 다녀오셨죠? 네. 예. 싱가포르 고급 임대주택 방문하시고 나서 장기전세주택 매각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거 아시죠? 아, 그거 재원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죠? 맞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매각하면 30조 넘는 재원이 마련돼서 이거를 이용해서 임대주택 고급화를 위해 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시장님.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노후주택, 그러니까 노후임대주택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계 5단지 준비하고 있는데 하계 5단지는 그나마 케이스가 좀 좋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대체부지 마련되어 있어서 이주도 좀 대책이 되고 근데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양천 같은 경우는요 3,000세대 가까운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과연 이런 3,000세대 넘는 임대아파트는 이주 대책 어떻게 마련하지?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재원을 도대체 이 많은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장기전세주택 매각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되면서 시끌시끌했어요. 이게 왜 시끌시끌했냐면요. 장기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평소에도 저한테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 이거 우리 분양전환 돼요? 아유,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계약 당시에 분양 전환이 없다라고 했던 그 조항을 기억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내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책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좀 우리가 뭐 좀 제안을 하고 이래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야, 절대 전환 안 되겠구나. 국민임대주택을 어떻게 분양으로 전환하냐? 이렇게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그 발언 때문에 매각하겠다는 그 발언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장기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요.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이거 분양 전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님의 위치 때문에 나오는 말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하실 때는 조금 더 좀 같이 입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서 계시는데 잠시 앉아서 쉬시고 우리 SH 김원동 사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계신가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여서. 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원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시냐고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 경실련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공기업은 매각하기보다 보유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소신을 늘 밝혀오셨어요. 혹시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예, 어렵게 마련한 공공주택은 매각보다는 유동화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유를 공공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SH공사 본사에서 실시한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의원님께서 장기전세 매각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 답변하셨던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시 질문을 받고 이 매각보다는 유동화라든지 이런 조금 전에 방식으로 말씀하신 시장님께나 시 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조금 더 쉬세요.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제가 그냥 조금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김원동 사장님 답변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김원동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전세를 매각하기보다 이렇게 리츠를 통해서 유동화를 좀 하면서 장기 전세를 보유도 하고 또 노임대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재원도 마련하는 걸 같이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도대체 왜 서울시와 우리 SH공사 말이 이렇게 안 맞냔 말입니다. 조금 더 좀 소통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이행 계획서 보면은 2048년까지 12조 4,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48년이면 앞으로 26년 후입니다. 정책은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구상하는 것이 맞지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 파장과 무게를 가늠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장님 임기 후에도 22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공약들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장기전세 주택을 오세훈 아파트라고 지칭하고 있던데 그만큼 우리 시장님의 대표 브랜드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입주민 보호의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기사 하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책임을 좀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게 질문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국고부조금으로 건축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을 전액 시비가 소요되는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이게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제가 더는 거론하지 않겠고, 자,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 시정 질문이 주민 제보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당연히 이 알아본 결과를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반응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째, 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불안감. 둘째, 장기전세인 줄 알고 입주했는데 국민임대주택이야? 하면서 좀 약간 당혹해하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걸 알리는 게 과연 우리 주민들의 혼란 아니면 알려야 될 의무? 이 사이에서 저도 아직 좀 고민이 돼서 혹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 의원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쨌든 본이 아니던 본이던 불안감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하셔서 주거 안정에 대한 의심 없이 쭉 거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주택정책실장님에게도 좀 혼합주택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음 시정 질문 기회를 다시 한번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만 시민과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 조금은 낯선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최근 장기전세 시즌2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7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 들어가기 전에 시즌1을 좀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이번 시정 질문의 어떤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이 낯설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